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박범계 원내 대변인입니다. 이미 불거진 의혹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심각하다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그 이후에 정성근 후보자는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을 노정했습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실정법 위반 사안입니다. 당의 아파트는 기자 아파트입니다. 기자의 신분을 자격을 가져야지만이 분양을 받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조합 아파트죠. 거기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라는 그러한 자연적인 사실이 어떻게 기억이 나고 안 나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전에 저희 당 유인태 의원이 녹취록까지 제시하면서 사실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이지요. 그러다 오후에 후보자의 아내의 전화를 받아서 그제서야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국회를 장관 후보자가 기망한 것입니다. 이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대통령의 노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야당은 두 후보자 모두의 부적격 결론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성범 의원입니다. 이미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낙마 운운하며 후보자를 매도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낙마 대상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후보자가 오늘 회의에서 거듭 사과하며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이미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참뜻을 짓밟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종섭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국가혁신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개조란 말이 일본 군국주의식 용어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하향식이라 국가혁신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박 대통령은 즉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 후보자를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거론하며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에서도 배제 사유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관심지역 중 하나인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 야권 후보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동작을 유권자 501명, 순천 곡성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경원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53.9% 대 36.4%로 앞섰습니다. 또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해도 54.8% 대 37.0%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3자 대결에서도 나 후보가 과반을 넘는 51.9%로 22.3%의 기동민 후보, 14.1%의 노회찬 후보보다 우세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동작을과 순천 곡성 각각 9.1%와 17.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나경원 후보의 출마 입장입니다. 예,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대타 같은 느낌? 저는 사실 지사님께서 공천 받으시는 게 또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지사님은 아마 그만두시고 바로 다시 또 표를 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또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내려오자마자 가는 부분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국가를 위한 일이고 지금 이 시기에라도 공인이 마냥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제 책무가 아닌 것 같아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상대 진용도 확정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기동민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어떻게 상대 주자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훌륭한 후보들이랑 이제 같이 저도 열심히 경쟁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특히 기동민 후보가요, 박원순 시장 측근이라는 점에서 2011 서울시장 선거 리턴 매치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동의하세요? 후보들 각자를 보시는 거죠, 후보들 각자를 보는 것이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동민 후보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이미 박원순 시장에게 선거를 한번 진 분 아니냐, 그걸로 검증이 된 거다. 이런 멘트를 저희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사실 이제 이 재보궐선거가요, 너무 이게 중앙정치 선거로 비춰지는 부분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린 건 참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란히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어려운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공천 작업에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전 지역구인 경기 수원병에 공천된 손 고문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쉽지만은 않은 지역이에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남지사 부친이 했으니까 여당세가 아주 강한 곳.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솔직히? 지금 금방 김현정 앵커께서 쉽지만은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쉽지만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려워. 아주 어려워. 손학규 대표가 나가도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저한테 맡긴 것 같은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죠. 예. 그러나 어떡합니까?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게 또 정치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은 어떻게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고 또 지금 이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 맞습니다. 여당의 텃밭이고 한데 그래도 여기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곳 수원에서도 8달 지역이 수원성 아시죠? 행궁. 알죠. 예.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거기군요. 그 정조대왕이 만드신 수원성. 그것은 바로 개혁의 상징입니다. 예.
개혁, 변화를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예.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런 각오로 나섰습니다. 선고문은 그러니까 나한테 맡긴 것 같은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이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 맞다. 여당의 텃밭인데 그래도 여기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 나선 김두관 전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며 아마 쉬운 지역이었으면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경남 사람으로 흔히 대표되는 분이신데 경기 김포에 도전장을 내셨어요. 왜 김포인가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독일에서 그 연수를 했습니다. 예. 바로 돌아와서 중앙당 6사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요. 그 전후에 재보선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포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거든.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마 쉬운 지역이었으면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겠죠. 또 김포가 도농복합 지역이고 예.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이 강세라서 당에서 저를 권유도 했고 또 김포 지역에 있는 도의원과 시의원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많이 권유를 해서 제가 하게 됐고요. 저는 또 경남이라는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만 선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팽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예. 정말 또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시면 그야말로 김두관 지사의 또 소위 말해서 능력이 더 돋보이게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예, 고맙습니다. 처음 김포에 출마한다고 하셨을 때 또 이런 분석도 많았어요. 일부러 스스로 야권 열세 지역에 선택해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큰 꿈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지난번 2012년 대선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요. 제가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 큰 일을 하는 데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포에 제가 이사를 했고 또 남해의 의장에서 김포 의장이 되겠다. 제2의 고향 삼아서 정말 새로운 중앙정치를 시작하고 끝을 내겠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지금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혜련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은 수원 권선의 충직한 일꾼이 돼 권선 발전에 새로운 바람이 되겠다며 730 수원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저를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의 승리, 수원을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정부 여당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독주하고 있다. 야당을 키워줘야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정기 입문을 하거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 네. 그 해당 인물의 그 상징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권 변호사라든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들도 있고, 백 후보께서는 본인의 색깔, 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뭐로 규정을 하고 또 알리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 비판하고 검사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이념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보구역이 더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도, 현재 습도는 43%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